자, 1번 문제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정에서 WBS를 언제 작성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WBS가 뭐예요? WBS는 전체 우리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작업들이 있죠. 작업 일정을 세분화하고 그 세분화된 작업들의 일정과 그 다음에 이때는 무슨 한춤을 놔야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정리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자, 프로젝트 계획 수립 단계에서 우리가 WBS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암기형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크리스피디의 방법론의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우리가 뭐 생각하고 고민할 게 없죠. 자,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데이터 이해하고 데이터 준비하고 모델링하고 평가하고 전개하고. 자, 2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인공지능과 그 다음 머신러닝, 딥러닝의 상호관계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다이어그램 하나에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일 가장 큰 게 인공지능, AI가 있고, 그걸 포함한 게 우리가 그 AI가 포함하고 있는 거죠. 머신러닝. 다음, 머신러닝도 뭘 포함하느냐? 딥러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큰 개념이 인공지능이고, 그보다 작은 개념이 머신러닝이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개념이죠. 이 포함 관계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답은 뭐예요? 3번이 되겠죠. 3번에 인공지능은 머신러닝을 포함하고 있으며 머신러닝은 딥러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답은 여기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둡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그랬어요. 자, 가장 적절한 직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분석가죠. 그 다음에 아키텍트가 있고 모델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 명 남았죠. 엔지니어. 딱 봐도 엔지니어 같죠. 왜냐면 전환하는 건 뭔가 우리가 어떤 코딩을 해가지고 뭘 데이터를 옮겨줘야 될 것 같죠. 이게 실무를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엔지니어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묻고 있어요. 그거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1번 봅시다. 데이터 범주화는 개인정보의 주요한 식별 정보를 우리가 삭제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건 삭제하는 것이 아니죠. 그 범주화는 일단 안 보이게 하는 건 맞는 건데, 안 보이는 게 삭제해서 안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값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환시켜 가지고 올릴 값을 안 보이게 숨기는 거죠. 숨길 수도 있는 건데, 자, 이때 우리 보면은 우리는 삭제 같은 게 아예 없어지는 건데, 데이터 삭제라는 건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죠. 범주화는 우리가 다른 값으로 대표값이라든지 어떤 구간값 이렇게 다른 값을 변환시켜 가지고 올릴 값을 숨기는 게 우리가 범주화인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품질 진단 절차에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하고 수치를 산출하는 단계였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측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거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찍을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1번에 품질 측정이 있고 3번에 측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2번, 4번 답이 안 될 것이고, 그냥 1번, 3번 중에 뭐가 답이 될 것이냐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나 너무 시간 없다. 그럼 그냥 운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또 봅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 정의를 외우고 가야 되는 거죠. 정의를 외웠으면 당연히 답이 1번에 나올 텐데,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전제하에, 나 이거 모르겠다, 품질을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보면은 수치를 산출하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거 수치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측정 단계에서 산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산출된 우리가 수치가 산출된 결과를 분석하는 게 단계겠죠. 이렇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품질 측정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과 관련해서 데이터 3법, 이거는 좀 오래된 문제니까요. 그죠? 이거는 데이터 3법은 좀 개정된 지 좀 됐죠. 그리고 자,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자, 이번을 보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명 처리 후 활용 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했는데, 이때 가명 처리라는 게 도입된 건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이때 우리가 이슈됐던 거는, 이게 가명 처리만 하라고 그랬고 다 똑같으면은 이게 그러면 규제만 늘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때는 가명 처리를 한다면은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그때 법이 개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쭉 읽으면 다 답인 것 같지만은 우리가 좀 디테일 뜯어보면은 이게 답이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지 않지만, 이란 건 뭐예요? 엄격하게 통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메타데이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우리가 뭐 비정형이나 스트림이나 파일 데이터나 이런 거는 뭘까요? 이거는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떤 그 형식을 우리가 뭐 가장 큰 틀의 형식은 있죠. 근데 이렇게 엄격한 통제하는 그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유롭게 데이터가 뭐 이렇게 뭐 길었다 짧았다가 어떤 형태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어떤 형태라는 게 뭐 자유로운 형태인 거죠. 딱 통제된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반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좀 정형 데이터처럼 이렇게 딱 엄격하게 이건 무슨 타입이야 그럼 딱 그 타입만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데이터 유형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자유롭게 뒀어요. 그런데 어떤 이 데이터가 그러면은 아예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메타데이터라는 게 있어 가지고 이 데이터를 어떤 이 데이터의 구조를 이해하기는 다른 어떤 비정 데이터보다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키워드가 메타데이터가 있다는 것이죠. 메타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정 데이터 다르다. 그래서 이건 반정 데이터에서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좀 해설을 했지만은 굳이 해설이 없어도 이거는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메타데이터는 키워드 나왔다. 그럼 반정형 이렇게 맞추고 하시면 이게 훨씬 더 시간도 절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총계 처리 기법에 대한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이것도 암기 문제예요. 이거는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왜냐면 보면은 1번에 벌써 답을 주고 있어요. 총계 처리는 비식별화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총계 처리가 비식별화 방법인데, 그렇죠? 근데 비식별화 방법인 건데 비식별화 불가능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암기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것도 암기가 돼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어떤 정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스캔퍼는 뭐냐? 스캔퍼는 우리가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으로 기존 아이디어를 변형, 어떤 조정, 조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의가 맞아요? 틀렸죠? 자,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나열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했습니다. 이것도 정의가 틀렸죠? 자, 인터뷰 이거는 우리가 뭐 전문용어 몰라도 알 수 있지. 인터뷰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인터뷰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질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을 해소하는데 이건 설문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또 틀렸죠? 자, 그럼 FGI는 뭐냐? FGI는 우리가 여기도 나와 있지. 면담. 그게 결국 인터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통해서 우리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죠. 자, 그럼 정의를 보면은 FGI 같은 경우는 관찰자 역할의 연구자가 뭐 6명에서 12명 정도의 동일한 소수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이끌어내 자료를 수집한다.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도서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과는 아주 똑같진 않지만 거의 흡사하지. 면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때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암기로 푸는 게 사실은 더 좋아요. 이해를 한 것보다. 자, 보면 스크롤링. 이것도 수집 기술이죠. 스쿱. 수집 기술이죠. API 수집 기술이에요. FTP도 결국은 우리가 파일을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도 수집할 수 있냐고 할 수도 그렇게 우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FTP 원래 목적은 수집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자, 이거는 어떤 파일을 공유하기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생각에 갇히면 안 되고, 이거는 기술 목록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거, 그걸 암기해서 푸는 게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에 갇히면 안 됩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자, 특정 분야에서 학습된 신경망을 다른 분야의 신경망 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옳은 것은 했습니다. 결국 이거 전이학습을 말하는 거예요. 답은 이미 4번에 정의됐는데, 다른 건 뭐냐? 이 세 개를 가지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분야의 신경망에 활용하는 게, 이게 전이학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위에 세 개는 어떤 모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만든 거를 다른 모델에 다른 신경망 활용한다. 이게 전이학습인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데이터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국 수집인 거죠. 수집하기 위한 단계로 옳은 것은, 자, 뭐예요? 데이터 준비 단계겠죠. 자, 이거는 너무나 쉽게 푸는 문제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및 자원 할당 관리, 그 다음에 빅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계층 구조로 그 플랫폼 계층 구조죠.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가장 오답을 하나 먼저 걸러내야 돼요. 하드웨어 레이어, 이건 없어요. 이건 없는 건데 여러분의 혼란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원래 있는 거는 그 플랫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답은 1번이에요. 답은 1번인데 하나씩 해설을 보면은, 자, 플랫폼 계층은 뭐냐? 플랫폼 계층에서는 작업 관리나 아니면 데이터 및 자원 할당과 관리 등이 이루어지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계층은 뭐냐? 소프트웨어 계층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과 처리 및 분석을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처리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 그 인프라스트럭처 뭐냐? 이게 제 아랫단에 있는 것인데, 인프라스트럭처 계층은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등 자원 제공 및 관리를 수행하는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그 쭉 보면은 우리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딱 보면 답이 나오죠. 여기 3번. 데이터 중복 저장 단점이 있다. 자, 병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빠른 처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데이터를 중복해서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의를 잘 알고 있고 특징을 잘 알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도 함정이 있는 문제예요. 보면은, 자,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쭉 보면 다 이게 뭐 좋은 얘기죠. 그거 보고 마지막에도 보면은 차이는 있지만 항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적 이익에 꽂히면은 답이 뭐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항상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들에서 함정을 파고 싶을 때 무슨 만 아니면 뭐 항상 그 꼭 이런 단어를 꼭 넣어요. 그러면 그런 단어는 뭐냐? 이런 단어가 있다. 그러면은 항상 매번 이 단어가 들어가면 답이 되는 거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함정을 파놔요. 그러면서 우리가 답이 뭐지? 답이 다 답인 것 같은데 할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이런 그 좀 단어들 보고서 이렇게 항상 꼭 무슨 만 이렇게 쓰면 이게 답일 수 있겠다.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는 있죠. 근데 항상 주지는 않죠. 항상 빅데이터 분석에서 항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모든 기업이 다 빅데이터 분석에만 매달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또 1초짜리 문제, 이거 남기 문제죠. 데이터 추출, 변환, 적재 뭐예요? 추출, 변환, 적재, 답은 1번 끝. 자,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예측을 위한 분석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보면은 여기 군집, 그 다음에 연관 이 두 개는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 그래요. 자, 어떤 데이터 가지고 학습하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예측 분석하고 판별 분석. 자, 이거 두 개는 우리가 그 지도 학습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은 미리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이 돼 있고 그 과거에 있는 데이터인 거죠. 과거 현재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하고서 우리가 그 이제 그 뭐랄까요, 미리 학습된 데이터 가지고 새로운 변수가 들어왔을 때 그걸 예측하거나 아니 판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에서는 예측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측 분석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분석 기획 단계에서 비즈니스 계획 수립 절차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다 보면은 우리가 암기를 안 하고 보면은 다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 개인의 생각을 뛰어넘어가지고 암기하면 안 좋고, 그렇지 않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그 분석 기획 단계인데 모델 발전 계획까지 수립하고자 한다면은 뭐 한도 끝도 없겠죠. 모든 거 완벽하게 나는 다 기획할 거야. 그리고 시작할 거야. 그러면 일이 진행 안 되겠죠. 그리고 모델 발전 계획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 평가 및 전개 단계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 생각을 풀려지 말고 그거 항상 기본적인 지식을 암기를 하고 암기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 저장 기술에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DFS 저장 기술이죠. RDB 저장 기술이죠. 텍스트 마이닝, 자, 일단 모른다 치고 넘어가고, NoSQL, 자, 저장하는 기술이죠. 자, 텍스트 마이닝,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이건 저장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